스킬라는 섬의 높은 절벽 위 동굴에 사는 바다 괴물이었다. 6개의 머리에다 각 머리마다 3겹의 이빨과 뱀으로 된 12개의 다리가 달려있는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동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았다가 뱃사람들이 지나가면 긴 목을 아래로 늘여 한 입에 한 사람씩 6사람을 한꺼번에 집어삼키곤 했다. 하지만 원래는 물의 요정들과 어울려 놀던 아름다운 처녀였다. 스킬라가 괴물로 변해버린 사연은 이러했다. 글라우코스라는 바다 신이 있었다. 그도 원래는 어부였다가 약초를 잘못 먹어 반인 반어가 변한 몸이었다. 비록 하반신은 물고기였지만 그 전체적인 생김새는 그리 흉하지 않았다. 길다란 머리카락을 비롯해 온 몸이 바다처럼 파래서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했다. 게다가 바다 신들의 은총으로 인간의 몸을 면하고 신들과 한 동아리가 되었다. 글라우코스는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 맑은 물빛에 반해 물속에 몸을 담근 한 처녀를 보았다. 바로 스킬라였다. 스킬라의 아름다운 자세에 혹한 글라우코스는 무심결에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불쑥 솟아나온 글라우코스를 본 순간 스킬라는 높은 절벽 위로 달아나 버렸다. 글라우코스는 바위에 몸을 기댄 채 자신의 이력과 현재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처녀의 경계심을 풀려 했지만 별 무소득 스킬라는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말았다. 낙심한 글라우코스는 생각 끝에 키르케를 찾아가기로 했다. 키르케는 마법을 쓰는 여신이었다. 키르케님, 나를 불쌍히 여겨 스킬라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문이 영험하다면 주문으로, 그보다 약초가 영험하다면 약초로, 부디 저 아리따운 아가씨의 마음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이 안 되느라 그랬는지 이번엔 키르케가 글라우코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돌아보지 않는 상대를 구하느니 당신을 바라고 있는 상대를 구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당신같이 매력적인 분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상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여신이며 약초나 주문을 이용하는 마법에도 능통합니다. 이런 나까지도 당신께 마음이 가는걸요. 스킬라가 당신을 홀대한다면 당신도 스킬라를 홀대하면 그만입니다. 은근히 속마음을 드러냈지만 글라우코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다 밑에서 나무가 자라고 산 꼭대기에 해초가 자랄지언정 내 사랑은 오직 스킬라만을 향한 것이랍니다. 키르케는 몹시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라우코스를 해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분풀이를 애꿎은 스킬라에게 했다. 키르케는 독한 약초를 여러 가지 뒤섞여 독약을 만들고는 그것을 스킬라가 자주 가는 시실리 해변의 한 만에다 풀어놓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스킬라는 여느 때처럼 그곳으로 와서 물속에 몸을 담그었다. 허리깨까지 몸을 담근 스킬라는 깜짝 놀랐다. 난데없이 독사떼와 괴물들이 나타나 자신을 에워싸는 것이었다. 스킬라는 겁에 질러 허겁지겁 도망을 쳤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괴물들이 그녀가 도망치는 대로 쫓아오는 게 아닌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신의 다리를 만져보니 맙소사 손끝에 잡히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괴물의 머리였다. 몸이 그렇게 변하자 스킬라의 성미 또한 그에 걸맞게 추악해졌다. 그래서 운 없이 걸려든 뱃사람들을 먹어치우는 걸 낙으로 삼았다. 트로이가 함락된 뒤 부하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오디세우스가 스킬라의 사는 섬을 지나치게 되었다. 오디세우스는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터였다. 키클롭스가 사는 섬에서는 으깨진 채 잡아먹힐 뻔한 위기를 넘겼고 바람의 지배자 아이올러스가 사는 섬에서는 역풍을 만나 왔던 길을 거슬러 가야 했으며 키르케가 사는 섬에서는 마법에 걸려 돼지로 변할 뻔했다. 또 바다 요정 세렌들이 사는 섬을 지날 땐 부하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꽁꽁 묶어두게 함으로써 노래에 홀려 바다에 빠져 죽는 걸 면했다.
세이렌이 섬을 무사히 빠져나온 다음 맞이한 또 다른 장애가 바로 스킬라가 도사리고 있는 해역이었다. 그런데 그 해역에는 스킬라 말고도 카립디스라는 괴물이 하나 더 있었다. 카립디스는 해변 가까이에 사는 소용돌이로서 한번 여기에 휩쓸리면 배고 사람이고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스킬라를 피하려 섬 가까이 가는 걸 피하다 보면 카립디스에게 빨려 들어갈 판이었고, 카립디스를 피하려 섬 가까운 곳으로 가다 보면 스킬라에게 잡아먹힐 판이니 스킬라와 카립디스 사이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험로였다. 그 무시무시한 해역에 도달하자 아니나 다를까 카립디스가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머지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그 소리에 등골이 오싹하여 카립디스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그만 스킬라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고 말았다. 그 빈틈을 스킬라가 놓칠 리 없었다. 스킬라는 순식간에 오디세우스의 부하 6을 물고 가버렸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스킬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속수무책이었다. 카립디스를 피하려다 스킬라에게 걸려든 셈이었다. 이처럼 한 가지 위험을 피하려고 택한 다른 길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을 가리켜서도 흔히 스킬라와 카립디스라고도 한다. 힘이 장사했던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아내가 아들 낳기를 학수고대하다 지친 나머지 그는 어느 날 대포의 신전을 찾아가 과연 언제쯤 아들을 보겠는가 물었다. 신탁이 나오기를 내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는 술을 먹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게우스의 아들을 보리라 하였다. 아들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토를 달아 마치 그게 안 좋은 일인 양 아들을 보리라니 참 아리송한 신탁이었다. 그래서 아이게우스는 현자로 소문난 트로이제 왕 피테우스를 찾아갔다. 피테우스는 아들을 낳는다는데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며 술을 권했다. 신탁의 논리인즉 술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니 아이게우스도 사양치 않고 건하게 마셨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웬일인가 옆에 피테우스의 딸인 아이트라가 발가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것이었다. 놀라 제 몸을 굽어보니 발가벗기로는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치중에 남의 나라 공주로 범했으니 이만저만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내가 버젓이 있는 몸으로 공주를 데리고 돌아갈 수도 없었다. 해서 아이게우스는 자신이 묵었던 궁전의 대토를 번쩍 들어올려 그 아래에 칼 한 자루와 가죽신 한 켤레를 넣고는 다시 대토를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라도 아들을 낳거든 그 애가 자라 이 대토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면 그때 내게 보내시오. 대돌 밑에 둔 칼과 가죽신은 나의 신표이니 그걸로 내가 내 아들을 알아볼 것이오. 그의 예상대로 공주는 아들을 낳았고 아비를 닮아서인지 아들 또한 힘이 장사였다. 아들의 이름은 테세우스였다. 그런데 사실 테세우스는 아이게우스의 아들이긴 하나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은 아니었다. 트로이젠 지방에서는 포세이돈을 흔히 포세이돈 아이게우스, 에게 바다의 포세이돈이라 불렀는데 테세우스는 바로 그 아이게우스의 아들이었다. 아이트라 공주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그만 포세이돈의 씨를 받게 되었던 것인데 그참에 아이게우스가 아리송한 신탁을 들고 트로이젠을 방문했고 트로이젠 왕 피테우스는 딸의 침실에 그를 들게 함으로써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어쨌거나 어릴 적부터 영웅다운 면모를 내보이며 자란 테세우스는 16살이 되는 해에 대토를 번쩍 들어올리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칼과 가죽신을 꺼냈다. 트로이젠에서 아이테네까지는 바닷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부득부득 육로로 돌아가겠다고 우겼다. 당시에 유명하던 영웅 헤라클레스처럼 자신도 여행 도중에 괴물들과 일전을 치름으로써 이름을 내고 싶어서 했다.
아테네에 당도하기까지 테세우스는 모두 6명의 괴한을 만났다. 새 몽둥이로 행인을 때려 죽이는 자, 소나무 2그루를 마주 휘어놓고는 행인을 붙잡아 양쪽 소나무에 발목을 하나씩 묶은 뒤 소나무를 휘어놓은 줄을 잘라버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찢어 죽이는 자, 멧돼지를 시켜 나그네를 엄니로 찔러 죽이는 자, 나그네를 벼랑 아래로 차던져 바다 거북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자, 씨름을 한판 벌인 뒤 목을 졸라 죽이는 자, 이 5명의 괴한을 그들이 이제껏 나그네를 죽인 방법으로 죽인 뒤 테세우스가 마지막으로 대적한 괴한이 프로크루스테스였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침대를 2개 가지고 있었다. 키가 큰 행인이 지나가면 작은 침대에다 눕혀 침대 길이보다 긴 만큼 잘라버리고, 키가 작은 행인이 지나가면 큰 침대에다 눕혀 침대 길이에 맞추어 몸을 잡아당겼다. 그러니 아무도 살아나올 수가 없었다. 테세우스는 프로크루스테스를 붙잡아 작은 침대에다 눕히고는 목을 잘라버렸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제 고집을 죽일 줄 모르는 독불 장군, 자기 기준만 내세우는 사람을 흔히 이 프로크루스테스에 비유하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형태를 비판할 때 자주 쓰인다.